네, 안녕하세요. 레스포케 아트 영화과 입시 아름다운 동행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촬영 주제는 연극영화과 입시에서 나이 문제 가장 좀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고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토픽 중에 나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 좀 보니까 첫 화면은 허옇게 해서 잘생기게 이쁘게 다 나왔는데 그게 영상 딱 바뀌면서 시커먼 배경에 아주 남자 둘이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포토샵이에요. 네. 우리 선생님은 아니신 거의 비슷한데 저는 포토샵입니다. 네. 자, 제가 최근에 신문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이번에 김수영 문학상, 시 쪽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인데, 거기 수상하신 이소호라고 하는 시인이 인터뷰 중에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하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소호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를 자기는 하려고 한다.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 가장.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유튜브나 제가 글 쓰는 게 저는 막 100만 유튜브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요. 10명이 보는 유튜브, 50명이 보는 유튜브 이런 게 좋습니다. 제 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작은 명성 없는 작가, 명성 없는 유튜브 방송이 왜 좋지 못할까요? 예,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즐겁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얘기. 이게 진짜 특히 고3 학생들 고3을 뽑느냐 안 뽑느냐 뭐 이런 굉장히 첨예한 주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1편과 마찬가지로 연기 쪽 조언해 주실 이미철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연극영화과 입시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나이에 대한 건데요. 한예종 고3 안 뽑나요? 뭐 나이 많은데 저도 해도 되나요? 근데 물어보면 27살이에요. 제가 40인데 아직도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27살인데 막 저 나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고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명쾌한 대답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화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화과의 경우는 한예종 기준으로는 나이가 거의 문제가 되지가 않죠. 예.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화과 입시는 팩트를 기반으로 입시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40살 대신 그러니까 39인데 이제 한예종 입학한 40이 되는 분이 자기가 이제 40이 됐을 때 영화를 찍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20살에. 그래서 20년이 지나 이제 올해로 40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화 찍기로 결심했다. 이러면서 그분 합격했습니다. 지금 아마 졸업하셨을 것 같은데 벌써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최대는 40 그리고 뭐 30대는 아주 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3도 뭐 적지 않고요. 다양한 나이대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게 한예종 영화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죠. 나이가 다른 학생보다 더 많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명이나 입증을 좀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들보다 나이를 갖다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표현을 바꿔야 돼요. 나이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늦게 시작한 거죠. 영화를 늦게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늦은 시간 동안 어떤 것을 고민했는가, 어떤 영화에 대한 또는 뭐 방송이나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늦은 만큼 본인이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시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이 좀 고민이 좀 뒤따라줘야 된다는 거,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고3을 안 뽑는다는 말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연기 쪽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전형과 같이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기 입시 경우에는 나이 문제가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들으면은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고3은 안 뽑는다, 나이 많은 사람은 안 좋아한다. 도대체 누굴 뽑는 거예요? 재수생, 그렇죠. 참수생만 뽑는 건가? 사실 아니거든요. 뭐 저 때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학생들도 보면은 입학하는 연도에 나이가 많은 친구부터 고3 학생들까지 골고루 분배가 돼 있어서 한 학년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위계 질서가 잡히게끔 그런 식으로 선발을 했어요. 네. 항상. 네. 근데 한예종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보면은 신입생 중에 꼭 군대를 갔다 와서 나이 많은 남학생들이 항상 껴 있어요. 여학생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안 돼서 날 떨어뜨려서 누군가가 고3은 안 좋아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나이 많은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이 때문에 떨어졌나? 절대 나이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어떠한 그 나이 또래의 입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에 비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만큼 조금 더 산 선배로서의 그러한 고민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그 친구보다 다른 친구가 더 많이 비춰졌고 우리 학교에서 더 많은 어떠한 쓰임받는 배우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친구가 선발이 된 거지 그의 나이 또래 때 학생이 선발이 안 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이보다는 그냥 본인이 합격하기 위해서 다른 탓을 하지 말고 나이 탓, 무슨 탓보다 그냥 본인이 부족해서 실패를 했다든지 본인이 잘해서 합격을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고 하는 습관들이 지금부터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학교 입시 입학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졸업하고 외부에 나와서도 이제 활동을 하면은 자꾸 다른 탓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쟤는 뭐 집이 더 부유하니까 혹은 회사가 더 좋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요새 이쪽 분야도 워낙 냉정하기 때문에 개인 실력이 없으면은 사실 힘들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나 뭐를 다 떠나서 그냥 본인 스스로 충분히 만족할 만큼 노력을 했고 그게 보여졌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따라올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 콘티에는 없는데 또 말씀 들었을 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배우라고 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스펙트럼은 되게 넓죠. 그 현장에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배우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남학생도 군대라는 문제가 있고 또 여학생 같은 경우는 또 좀 이제 나이 문제가 사실 좀 예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여자 배우, 그 배우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나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좀 되지 않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4년을 공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 나이가 좀 많다고 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하는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네. 사실 입시에서는 나이 떠나서 일단 외부로 나와서 사실 우리나라 영화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남자 배우예요. 여자들이 입시 때도 마찬가지고 외부 나오면 사실 연기하는 친구들은 여자가 더 많아요. 하지만 쓰임받는 거는 남자 배우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자들이 살아남기가 훨씬 더 힘든 게 맞습니다. 맞아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돌파구는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공연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영화 쪽으로 넘어와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김소진 선배님 같은 경우도 예. 뭐 영화를 시작한 것도 워낙 늦게 시작했고 맞아요. 했지만 그동안 꾸준히 연극이라든지 어떠한 연기의 끈을 놓지 않고 자기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을 해오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더 큰 대중 앞에 더 큰 사랑을 받을 준비가 스스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맞았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그
개인적으로 하는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뤘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지금 입시에서 나이 문제 요것과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올렸던 그 글들도 같이 첨부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 김소진 배우님 얘기를 하니까 진짜 더 와닿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사 수업 들을 때 같이 뭐 수업도 하고 공연도 한 적이 있어서 그 지금 그 프로필 찾아보니까 사진도 없더라고 네이버에. 학교가 안 올라가 있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네. 사진도 안 올라가 있어요 지금 공식. 그만큼 진짜 연기에 대한 좀 집중이 많이 돼 있는데 그 영화 되게 많이 늦게 시작하셨더라고요 진짜. 그쵸. 예, 아주 적절한 그 예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한예종이 고3을 이제 안 뽑느냐 뭐 이 문제에 대한 답이라기보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예종 특히 영화과 고3 싫어한다, 고3 안 뽑는다 이 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자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고3 학생들이 그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1차를 통과를 못해요. 1차를 이제 영화과의 경우에는 이제 언어, 영어, 논술, 내신을 보는데 그게 동일하게 이제 다른 그 재수생 이상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화과 준비하고 있다면은 경쟁자는 고3이 아니에요. 대학생들이에요. 지금 연대 다니는 학생, 뭐 심지어 저희는 서울대 의대 학생도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고3에 대한 어떤 이익이 크게 없는 상태죠. 현역에 대한. 게다가 어떻게 보면 불리하다라고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5년 이상 됐을 때는 비교 내신이라고 해서 내신이 삭제되기 때문에 내신은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경우가 더 많은데 비교 내신의 경우에는 이제 내신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1차를 붙으려면 언어영어를 잘 봐야 되는데 언어영어 성적에 비례해서 내신이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교 내신이 유리한 겁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고3이 이제 일반 전형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서 근데 고3을 뽑아주고 싶어도 학생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뭐 냉정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게 교수님 입장이기 때문에 고3이 적은 거지. 살아남아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고3들은 그래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려고 해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원래 좀 한예종 입시 좀 약간 체감 느낌이라면 살아남은 고3의 경우에는 좀 붙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예종 그 영화과의 특별전형이죠. 8월의 특별전형은 여기서 이제 외국어 성적 우수자가 있고 9명 정원이고 수상 특기자 정원이 전형이 5명 있죠. 근데 그거는 정원대로 뽑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5명이 정원이라고 해서 5명을 다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나이 문제에 대한 토픽이지만 한예종 영화과 특별전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요. 그 한예종 영화과 특별전형 외국어 전형 우수자 그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뭐 작년에도 8명 최종 선발위원 중에 6명이 합격했고 올해도 이제 6명이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압도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전형은 일종의 어떤 고3한테 좀 이득을 주려는 것 같아요. 제 체감상.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그 어떤 학생들은 재수생들이 막 영어 성적 가지고 특별전형 준비한다고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요강은 안 읽어본다는 얘기죠. 그 학생부가 있는 기준으로 해서 그 뭐 몇 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검정고시조차도 작년에 본 검정고시면 올해 특별전형 자격이 안 돼요. 반드시 올해 봐야만 올해 특별전형이 되기 때문에 그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정도, 한두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걸 알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런 게.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반 전형에서 좀 고3들이 좀 그 살아남기 힘든데 보완적으로 좀 그 현역들에게 좀 어떤 현역을 선발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제도적 장치의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또 외국어 특별전형은 사실 그 선생님들이 900점, 토익 900이 기준이라 했을 때 900, 뭐 90점이건 900점이건 상관없거든요.
그걸 봤을 때 영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 성적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을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어떤 제한되는 게 내신이 됐을 때는 학교마다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외고나 뭐 국제고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신으로는 공정할 수가 없고 그나마 공정하다고 좀 한 그 객관적 지표가 이제 영어 성적이거나 또는 외국어 성적이기 때문에 외국어 특별 전형을 만든 게 아닌가. 물론 국제화 시대에 또 이제 다양한 어떤 경험을 가진 또 어학에 또 뛰어난 그런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도 당연히 맞고요. 그게 이제 우선 목적이지만 이면에는 또 이런 목적도 있다. 고3들을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마음도 좀 읽힌다. 어떤 요강을 봤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예종 영화과가 고3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완전 거짓말이죠. 그거는 제가 자신있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고 정말 뽑고 싶어 한다. 그리고 고3이 살아남으면 이쁘게 본다. 그래도 좀 기회를 주려고 한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뭐 좀 학생한테 이렇게 좀 거칠게 질문하거나 관심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에 면접 못 보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선생님 좀 붙었어요 막 그러면서 잘 봤어? 예, 막 너무 좋아하셨다고 선생님이 막 노래도 불렀다고. 예, 그냥 심심하셔서 같이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교수님이라도 관심 있는 학생이면 오히려 더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예리하게. 왜냐면은 면접은 자기 PR의 시간이라기보다는 검증의 시간이에요. 교수님들이 학생을 검증하는 거죠. 이런 영화적 진실이 어떤지, 학생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또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하는 시간이 면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고3을 싫어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이 든 학생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니까 결론은 이거죠. 예, 실력 있는 학생을 사랑합니다. 네. 자, 고3 마지막으로 이제 연기과에서의 고3 비율이 좀 어떤지요? 연기과 같은 경우는 예. 당연히 고3 비율이 가장 많죠. 네, 그렇죠. 네, 가장 많고 그다음 재수하는 친구들, 뭐 삼수했던 친구들, 그래서 보통 나이대를 보면 20대 후반부터 현역까지 보면 거의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나이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될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한테는 네. 저는 사실 듣고 싶은 말을 잘 해주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예. 네. 아니 그렇다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려고 알아보는 과정에 그것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 친구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맞습니다. 어차피 할 거면은 그런 이야기보다 이제 앞으로 내 스스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부터 좀 입시에 철저한 고민들만 해도 그쪽으로 에너지를 조금 몰아간다고 해도 사실 입시 굉장히 어려운데 자꾸 그런 거부터 저번에는 어땠고 교수님들도 작년도 다르고 올해도 다르고 내년 또 다를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그거랑 뭔가 비교해서 뭔가 나를 대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스스로 내가 가진 것들을 최대한 발견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입시를 위해서 그냥 한쪽만 보고 좋은 것들을 생각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들이 지금 가장 필요하지 않나 입시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들어보았을 때 저도 동의하는 게 이분법적인 그 생각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꾸 이렇게 이런 애는 돼, 저런 애는 안 돼. 항상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도 사람인지라 또 방향이 바뀌고요. 심지어는 일부러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작년엔 이런 애들 뽑았다가 올해는 또 다르게 뽑아보기도 하고요. 또 뽑는 주체인 교수님들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분법적인 어떤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뭐 영화과 나와서는 뭐 먹고 사나요? 이런 식의 너무 단순하게 어떤 이분법적으로 딱 정답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카오스적인 세계에 뛰어들었으면 카오스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카오스적인 세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소신입니다. 카오스적일수록 자기가 명확하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학생들이 그 혼란스러운 세계를 질서를 또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저희들의 얘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문제가 이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예. 또 나이
질문 오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경쟁률이 이렇게 센데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하신 말씀 때문에 이제 생각이 난 건데 네. 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작년에도 한 6,30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한예종 연기과 같은 경우는 엄청납니다. 그 중에 이제 37명을 선발을 해요. 와. 매년 37명을 선발을 하고 그 중에 비율이 남자가 더 많습니다. 남자는 군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남자가 평균적으로 2명에서 3명 정도 매년 더 많이 선발을 하는데 지원자 수는 여자가 더 많죠. 근데 그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심한데 그 경쟁률을 정말 뚫을 수가 있을까? 하는데 경쟁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처럼 이 6,300명이 되는 학생 중에서 37명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보다 그냥 내 스스로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딱 50대 50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스스로 그 안에서 내가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즐기면은 그거에 대한 답이 왔을 때 합격을 하냐 못하냐 내가 합격하느냐의 문제지 누군가 비교를 해서 얘는 됐는데 내가 떨어졌다 라고 하면 혹시라도 재수를 할 때 스스로한테도 더 열린 마음이 아마 생기지 못할 것 같아요. 자기 발전에도 조금 더 더디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본인이 합격하냐 못하냐 이 문제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주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나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고3이나 또 입시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네. 제가 여기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제가 원래 노트북 안 가져 다니거든요. 근데 왜 구입했냐? 제가 선생님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제가 글을 책 낸다고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3개씩 쓰겠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또 안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터놓고 연극영화 블로그에 글을 좀 많이 쓸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글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